안녕하세요. 피플앤이슈의 연규옥입니다. 이 전통술, 또 민속주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술이 막걸리인데요. 이 막걸리는 한국인의 오랜 역사와 전통으로 담가져온 술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 단양에서는 이 소백산의 좋은 물을 재료로 삼아 만드는 막걸리가 있습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4대를 이어서 전통주를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강양조장 조재구 대표 모시고 선조들의 발효과학이 빚어낸 전통술 막걸리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피플앤이슈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대째 가업을 이어서 우리의 술 전통주 막걸리를 빚고 생산하고 있는 대강양조장 대표를 맡고 있는 조재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4대째 100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4대째로 가업을 잇고 계신데 사실 이제는 뭐 충북을 대표하는 자랑이 되기도 했고요. 또 단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막걸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양 대강 막걸리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이제 대강 막걸리는 물론 지금 아나운서님께서 충북을 대표하고 단일 대표는 너무 이제 과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저희 오래된 5,000년 역사 중에서 우리나라 정체성을 가장 대표하고 있는 문화는 또 막걸리잖아요. 5,000년 또 대대로 이어왔고 그래서 그 술도 지금까지 5,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왔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우리 술을 가지고 아직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강 막걸리가 위치해 있는 곳이 이제 대강면이잖아요. 그 지리적으로 이제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그 대강양조장이 위치하고 있는 그 대강면 저희가 바로 소백산 아래에 있습니다. 기슭 네. 아래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제 산수가 수려하고 그쵸. 그리고 이제 물이 좋겠죠. 물맛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지리적 위치가 이제 그 영남과 네. 충청, 한양을 이어주는 이제 중령제가 있습니다. 그게 1,50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건데요. 네. 그런 고개가 있어가지고 당연히 고개 밑에 있는 주막거리가 1,000년 전부터 번창했겠죠. 그래서 또 주막거리 하면 또 막걸리가 있죠. 그렇죠. 나그네가 고개 넣기 전에 하룻밤 묵어가서 술도 마시고 쉬었다 가는 곳이어서 일찌감치 술의 문화가 꽃피었던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강 막걸리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과거부터 네, 그렇습니다. 1,000년 전부터 네. 1,500년 전부터 이제 주막거리가 형성이 네, 됐던 그런 그렇습니다. 지리적인 특성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 실제로 이제 그 주막거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단양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환경적으로도 사실은 그 막걸리 만들기에 굉장히 적합한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저희 그 소백산 아래 일단 맑은 물이고 네. 그 탄산기가 약간 있는 물입니다. 그 물 자체도. 그래서 술맛도 좋고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 좀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고 또 이제 예부터 중령제가 있어서 영남 지방 분들이 이제 넘어가면서 저희 네. 집에서 꼭 막걸리를 갖다 사서 넘어가는 게 옛날부터 코스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집으로 돌아갈 때 다시 사가고. 그렇죠. 사가지고 넘어가고 죄를 넘어가고. 어. 그러니까 과거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조금 그런 수요는 이제 고속도로가 생기는 중앙고속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그쵸. 조금 줄었죠. 그 수요는.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일부러 이제 단양에서 내려서 일부러 옛날 생각이 나서 사갖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다시 또 올라타서 가시는 분들이.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대강 막걸리, 대강 양조장의 역사를 좀 과거로 좀 거슬러 네.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왜 증조부께서 이제 창업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 외가댁이죠. 네. 외할아버지 분이 이제 그 충주 수산부지에서 이제 양장을 최초로 창업하시고 엄청나게 이제 그러니까 지역에 거부이셨죠. 양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온천도 하시고 엄청난 그런 최고의 그런 거죠. 왜 증조부께서 그렇게 창업을 하시고 할아버지 그리고 네, 할아버지는 그 밑에 계셨을 거예요. 또 아버님. 네. 아버님은 이제 네. 그 어렸을 때 이제 할아버지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사셨대요. 네. 그 영정 옆에. 그래서 맨날 할아버지 밑에 가셔서 이제 뭐 배우기도 하고 뭐 그리고 또 항상 또 이제 동경을 했대요. 아버지 꿈은 이제 양구장 하는 거였대. 왜냐면은 우리 친가는 좀 가난했는데 네. 내가는 너무나 잘 사니까 너무나 잘 사니까 그냥 나도 양장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거 해야지 하고 그냥 너무 동경을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도 이제 그 사범학교 나오고 이제 교직에 쭉 계시다가 네. 60년대 말에 충주의 소태양주장을 또 이제 창업하게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쭉 하게 된 거죠, 아버님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아버님 다음 이제 4대째 이렇게 또 가업을 잇고 계시는데 원래 하시던 일이 또 따로 있으셨다고 해요? 예, 저는 이제 대학교 때가 좀 이제 분수령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뭐 그냥 장남이긴 한데 뭐 꼭 내가 이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대한 개념은 좀 희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교 때 이제 좀 고민을 했죠. 이제 장래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어야 되는 말에 조금 고민도 했고 또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제 위로 이제 누님만 2분 계시고 네. 제 아래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은 그 당시에 이제 의과대학 다녔을 때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의사계를 갖고 있고 하니까 네. 뭐 저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또 이제 공부 쪽을 하고 싶었는데 네. 또 고민 많이 해서 그래서 대학원 와서 유학을 갔다 와서 교수로 쪽을 할까. 그 당시에 이제 저 지도 교수님, 저를 아끼신 지도 교수님도 네. 이제 너 뭐 그런 길을 가서 내 밑에 들어와서 내 영실 들어와서 대학원을 하고 유학 갔다 와서 내 후계자가 되라. 뭐 이렇게 해서 부모님한테 한번 그래서 상의를 드렸어요. 군대 네. 갔다 와서 4학년 때 교수님이 그런 제안을 하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안 된다. 너는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냥 바로 그냥 포기했죠. 포기해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일단 이제 사회에 그런 걸 좀 알아야겠다. 바로 이제 바로 이제 하는 것보다도 이제 사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장 좀 해보고 경험도 이제, 해보고. 그렇죠. 경험도 해보고 그때 해서 대기업에 이제 입사를 해서 네. 한 8, 9년 동안 이제 대기업 생활을 하다가 이제 IMF 때 이제 같이 여기 와서 아버님 밑에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배우게 되고 경영하게 된 것입니다. 네. 뭐 사실 뭐 지금이야 누구보다도 막걸리를 사랑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겠지만 이제 처음에 이제 가업을 물려받게 된 그런 계기는 약간은 이제 강제성도 좀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꿈이 또 있으셨을 테니까. 근데 혹시 뭐 이렇게 나도 이제 전통주를 좀 내가 이어가야겠다. 이런 뭐 사명감 같은 건 없으셨나요? 사명감, 뭐 사명감까지 말씀하니까 좀 거창한데. 네. 뭐 일단 그 우리 집안의 업이니까 그냥 뭐 해야 한다는 그런 건 어릴 때부터 좀 약간 있었어요. 예, 있었고 우리나라도 한번 그런 이제 업을 이어서 이제 계속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좀 일찍 생각한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경향이 많아졌더라고요. 지금은 뭐 조금 잘 되는 식당이라든가 뭐 정육점 가봐도 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애들이 와가지고 맞아요. 젊은 다 이제 분들께서. 거기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식당도 하고 뭘 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게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이제 일찌감치 이제 그런 100년 전부터 그런 문화가 정착돼가지고 네. 상당히 그 기술 축적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가 이제 좋은 사례가 됐잖아요. 그 선진국이 됐듯이 그런 밑거름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뭐 요즘에도 그래요. 맥주, 특히나 뭐 수입 맥주들도 요즘 너무나 다양하게 많고 뭐 와인도 많고요. 사실은 이제 세계적인 그 주류들 굉장히 다양하게 접할 수도 있고 이제 막걸리가 사실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게 이제 분명한 사실인데 그런 위기의 시기들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그 위기는 뭐 제가 처음 참여할 때는 지금이랑 똑같은 그래요? 개선의 위기의 연속입니다. 네. 예, 그래서 상당히 그런 뭐 일단 뭐 맥주나 소주 뭐 이쪽 와인이나 이쪽은 다 이제 대기업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다 소규모 영세한 거고 그래서 싸우려면 여러 가지 쪽에 부족하죠. 힘들고. 그래서 열심히 뭐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 살아남고 더욱더 이걸 융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여러 각도로. 뭐 새로운 술도 개발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내수 시장만 만족하지 말고 수출도 해야 되고 또 뭐 문화를 또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제 더욱더 수요를 넓히기 위해서는 또 젊은 세대한테 그런 이제 뭐 체험이나 교육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아, 진짜 그렇네요. 사실 이제 뭐 마케팅이나 홍보부터 이제 대기업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네, 정도로 그렇죠. 좀 힘든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텐데. 근데 그러면 이제 대표님께서는 막걸리는 뭐 워낙에 가까이서 많이 드시기도 드셨을 거고 보시기도 많이 보셨을 텐데 막걸리만의 매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막걸리 매력은 일단 뭐 우리가 5,000년 이상을 계속 먹어온 술이니까 일단 우리 민족한테 딱 맞게 검증된 술이잖아요. 그만큼 우리 민족과 같이 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옛날에부터 관원상제라든가 어떤 행사 때 그 뭐 우리 흥을 돋아주고 네. 그리고 상당히 옛날에는 이제 먹을 게 부족하고 영양 부족할 때는 그런 영양 보충도 해줬었고 그리고 가장 큰 매력은 이제 막걸리는 좀 화합의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합의 술. 예, 예. 보통 뭐 분쟁이라든가 네. 뭐 싸움도 갈 때 보통 소주 먹고 싸웠다고 하지 막걸리 먹고 싸웠다는 소리는 못 듣잖아요. 화합의 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막걸리의 효능은 여러 가지 뭐 논문이라든가 그런 데 나면 뭐 항암 효과도 있다, 뭐 해줬다, 뭐.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그 피부에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피부에. 예, 아, 대표님 지금 피부 굉장히 예, 좋으세요. 예, 좋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비타민 B2가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피부에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직원들 많았을 때 보면 그 막걸리만 많이 드시던 분들은 어릴 때 보면 좀 배고프고 이제 어려울 때잖아요. 네. 영양 부족할 때지만 막걸리 많이 드신 분들 그래도 많이라도 자주 드신 분들은 이제 피부 색깔도 좋고 살도 포근포근하고 좋았어요. 양조장에서 이제 근무하셨던 분들 네, 중에 혈색이 좋았어요. 좋았고 저희 집안도 뭐 막걸리랑 같이 하다 보니 네. 참 저기 뭐 피부나 여러 가지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벌써 이제 80대 후반 어머님들인데 그 아직도 현업에 참여하고 계세요. 관여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양장 중에서 아직까지 그 현업에 계신 분은 저희 아버님이 유일합니다. 최고령이시죠. 아, 그러시군요. 근데 그래서 제 동생이 이제 수도권에서 좀 이제 알아주는 내과 병원을 좀 크게 하는 편인데, 네. 제 동생 그래요. 그 하루에 뭐 노인분들이 요즘 내과에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수백 명씩 보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건강하신 분이 없다고 노인분 중에서. 그게 다 이제 막걸리 덕분이네요. 자, 저도 이제 뭐 막걸리를 사실 뭐 자주 먹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부침개나 이제 전류 이런 거 먹을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술이 이제 막걸리가 네, 될 텐데 대표님이 알고 계신 막걸리를 좀 맛있게 음미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있을까요? 다 이제 막걸리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맛있게 먹는 노하우가 있잖아요. 네. 뭐 시원하게 드시는 것도 있고 옛날에는 겨울철에 또 맛있게 만들면 요즘은 다 그 방법 안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주전자에다가 네. 지라로에다가 데워요 막걸리를. 아, 끓여요? 네, 끓지 약간 데워요. 살짝 따뜻하게? 따뜻하게 데워요. 네. 데워서 먹는 것도 겨울철에 참 맛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 초가빗에 눈이 많이 온 그런 겨울날에 네. 그 안방에 그 지라로 속에서 막걸리에다 데워서 이렇게 먹는다, 음미한다. 참 맛있죠, 그게. 그것도 한번 언젠가는 꼭 연상하면은, 진짜 먹어봐야겠네요. 지라로 속에 데워서 먹는 주전자 막걸리. 아니,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제 막걸리를 그 흔들어서 먹지 않고 왜 맑은 부분만 네. 먹으면 뭐 다음날 뭐 숙취가 없다 이러는데 뭐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다 일장일단이 있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그 맑은 부분은 옛날 말하면 이제 약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약주 얘기냐면요. 약주 사실 그렇게 막걸리 갖다 숙성해서 청정시켜서 위에 맑게 뜨잖아요. 네네. 뜨면은 이제 용술 박아서 맑은 술만 떠내서 먹는 게 약주였거든요. 그런 약주 부분에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아스탈데야 되겠네. 좀 불순물이 적으니까 좀 이제 숙취가 덜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 항암 효과든가 영양 성분이 있는 거는 그 아래 찌꺼기에 대부분도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다 서로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저는 또 뭐 항상 그렇습니다. 또 뭐 어떤 술이 좋은 막걸리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저는 뭐 대답이 자기 입맛에 가장 잘 맞는 맞는 거. 술이 좋은 술입니다. 뭐 이렇게 하죠.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사실 막걸리는 이제 전통주예요. 근데 이 막걸리가 어떻게 좀 만들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과거와 현재는 많이 이제 만드는 과정들이 좀 달라졌을 네, 것 그렇죠. 같은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막걸리가? 예,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네. 6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뭐 전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옛날하고 똑같이 만들었죠. 네. 옛날하고 전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새벽 4시에 직원들이 출근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 양구장 바로 앞에 동네 우물이 있었어요. 우물. 예. 네. 우물에서 물찌개를 지고 와서 뚜레박으로 물을 그래서 다 퍼서 물찌개를 지고 와서 방에다 물을 붓고 또 심지어는 또 아침에 또 큰 채에다 걸르고 물을 길어봐서 걸르고 그 큰 채에다 걸르고 그러니까 아침부터 새벽부터 완전히 장관이죠. 막 네. 시끄럽고 거기다가 또 뭐 보일러 이런 것도 없으니까 직접 장작불 큰 떼서. 솥에다 장작불 떼가지고 비고 또 반죽기도 없으니까 전부 다 찐 거 쌀가루 밀가루 갖다가 전부 그냥 손으로 반죽하고 또 이제 다 찐 걸 또 퍼내가지고 멍석에 깔아가지고 네. 골고루 펴서 또 냉각시키고 전부 다 손으로 다 하고 항에다 붓고 푸고 다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또 그걸 또 다 만들면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술 갖다 어디다 담았냐면은 네. 옥고통 같은 나무 목통에다 담았어요. 목통에 한 말들이, 두 말들이, 다섯 말들이, 10말들이. 그래서 그 술들 갖다 주막 같은 데를 갖다 이제 큰 우리 양장 소 이제 네. 우마차 끄는 소가 아마 제일 컸었어요. 힘이 좋고 그 소에 우마차다 싣고 네. 그 마부가 배달해주고 그랬죠. 그러면 저는 이제 학교 갈 때 거기에다 우마차에다가 올라타가지고 가던 생각이 납니다. 되게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막 상상이 가긴 하는데 네. 이제 막 뭔가 어느 드라마에서 봤던 한 장면 네, 그렇죠. 같기도 하고 그럼 요즘에는 이제 많이 방법들이 좀 현대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때요? 그렇죠. 이제 지금이요 이제 뭐 전기도 들어오고 이제 뭐 기름 보일러도 들어오고 해서 이제 그런 이제 주입도 이제 그런 건 다 이제 자동화가 많이 됐어요. 됐는데 네. 저희는 이제 유일하게 자동화 안 된 부분은 이제 그 항아리에 발효하는 부분은 이제 그대로 합니다. 예. 아니 근데 그 항아리를 보니까 그 한번 깨졌었는데 네. 그 항아리를 다시 이렇게 붙여서 예, 꼬매에서 꼬매서 네. 그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걸 고집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아마 저희가 그 항아리들이 80년 이상 된 항아리인데 다 80년 이상. 예.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그런 항아리에다 계속 술을 이 정도 규모에서 하는 양장은 대한민국 저희밖에 없죠. 다 깨지거나 없어지거나 또 이게 불편하니까 전부 다 그쵸. 스테인레스 탱크로 다 바꿨지. 근데 그 항아리를 사용하면 어떤 게 좀 다른 거예요? 저희도 뭐 이제 스테인레스 탱크로도 좀 해보고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제 느낌이 그래서인지 네. 항아리에서 만든 술이 아무래도 깊은 맛이 있고 술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5천 년 동안 검증됐고 그 자체에 이제 항아리에 계속 효모균이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 효모균 역할도 있고 또 아무래도 항아리가 또 자연 친화적이고 그리고 숨도 쉬고 그리고 또 한편은 또 술이라는 게 미생물을 네. 배양하고 키우는 작업인데 생물을 키우는 건데 안원 스님도 자기 집이 네. 스틸 집에서 사는 게 우리 몸에 좋겠어요? 흙집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흙집이 100배 흙집이죠. 낫죠. 그렇죠.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흙집이 여러 가지 뭐 습도라든가 그런 것도 잘 조절해주고 그런 게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스테인레스 탱크는 금방 차가우면 금방 차가워지고 그렇죠. 더워지면 금방 열이 확 오르고 근데 흙집은 어느 정도 품어주거든요. 이걸. 그러니까 어머니 품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한 번에 또 되는 것 같고, 이제 뭐 항아리 사용하는 것 외에도 좀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번거롭지만 계속 그 과거에 했던 그런 꼭 고집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술 이제 바로 기술이라든가 원료 재료는 이제 그대로 하고 또 이제 새로운 제품을 할 때는 이제 또 새로운 제품 거기에 맞는 재료 갖다 개발해서 그걸 또 이제 사용하고 있죠. 그렇군요. 자, 사실 이제 저는 그 대감 막걸리를 이제 청와대 만찬주라고 해서 네. 가장 먼저 그렇게 접했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뭐 이게 처음부터 청와대 만찬주는 아니었을 테고 어떻게 해서 이게
단약에 있는 막걸리가 청와대까지 가게 된 걸까요? 예. 그러니까 우연찮은 일이었죠. 예, 2005년도에 네. 그 당시 대통령이셨던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영부인하고 이제 관계장관들을 이제 대동하시고 네. 단양에 우리 옆에 있는 그 한대비 마을이라는 데서 농촌 체험 활동하러 오셨어요. 한대미 마을에 네. 오셨는데 뭐 하루 전인가 이틀 전날 이제 그 마을 이장님께서 술 받으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높으신 분들이 오시니까 좋은 술 달라고. 그래서 높으신 해봤자 뭐 군수나 도지사, 장관 운동님만 생각했죠. 대통령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군요. 대통령 오시는 거 보안상이니까. 그렇군요. 참. 네. 말은 못하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술 줬어요. 우리가 보는 파이들 보통. 네. 근데 그 다음날에 보니까 이제 대통령이 드셨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 보통 이제 농촌 활동 하시면서 이제 건배도 막걸리 드신 게 그쵸. 당연한 건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너무나 이제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래도 가장 뭐 다른 분들도 막걸리를 사랑하셨지만 가장 사랑하셨던 대통령 같아요. 그분은 이제 그래서 그때도 체험 활동하시고 건배주를 갖다 보통 뭐 한 잔 드시고 마시는데 네. 6잔을 마시다고 계속 드셨대요. 이게 한 잔 먹으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네, 6잔을 드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런 일화도 있었고 그래서 바로 뭐 다녀가신 다음 날인가 비서실에서 연락 와서 네. 이제 대통령이 맛있으니까 계속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씩 꼬박꼬박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뭐 그쪽 담당 비서관 말 들어보니까 또 한 몇 달 지난 다음에 대통령께서 야 내가 먹는 술이 진짜 좋은 술인지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다고.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막걸리들 이제 갖고 와 그래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 하셨대요. 비교하셨대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저희가 직접 대통령께서. 그래도 저희가 그냥 그래도 우리 대강 막걸리 최고야 하고 그냥 계속 나 퇴임할 때까지 계속 써 이걸로. 그래가지고 계속 쓰게 됐고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할 때 제가 먼저 알았죠. 보안상을. 왜냐면 이제 네. 비서실 연락이 와요. 며칠부터는 보내지 말고 며칠 내 보내세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며칠 지나면 뉴스에 뭐 해외 나가신다. 그러니까 며칠부터 보내시면 이제 해외에서 돌아오신 전날 밤이죠. 전날이 되는 거죠. 그런 스케줄까지 네. 이제 자연스럽게 또 아시게 되는. 네. 자, 이렇게 진짜 뭐 그 대통령이 사랑한 막걸리라고 해서 더 유명세를 많이 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는 이제 갑자기 이제 보통 가는 날이 아닌데 네. 갑자기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대통령께서 뭐 내일 중요한 손님이 오시는데 꼭 이제 막걸리를 대접하고 싶어 하는데 네. 막걸리가 떨어졌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뭐 좀 급하게 좀 할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저녁 때 막 만들어서 새벽에 청와대까지 직접 갔다 주고 왔어요. 보니까 와서 저녁에 9시 뉴스를 보니까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한국계 혼혈 NFL MVP 미축가 영웅 그 하인즈 워드라고 있죠. 네. 그분을 갖다 이제 대통령께서 일부러 너는 이제 한국인이야 정체성 알려주려고 그냥 막걸리한테 먹였다 하더라고요. 하인즈 워드 선수한테 이제 그 맛을 보여주시려고. 건배하고 싶어서. 와, 근데 뭐 운전한 시간이 아깝지 않았던. 그래서 그런- 이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대감 막걸리가 뭐 어떤 특별한 비법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사랑을 받는 걸까요? 뭐 다른 술도 다 이렇게 좋은 막걸리도 많고 뭐 좋은 술도 많죠. 네. 근데 뭐 저희 술은 이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대대로 내려온 그런 조그만 이제 비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했잖아요. 네. 그런 뜻이 그렇게 좋은 물과 뭐 좋은 재료 그리고 또 우리만의 또 그런 또 내려오는 그런 노하우를 이제 어우러져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업을 또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유명세를 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막걸리의 다양화를 위해서 또 많이 힘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뭐 검은 콩으로 이제 막걸리를 만들어서 특허를 획득하시기도 네. 했다고요. 2003년인가 그 당시에 이제 뭐 기존에 하던 것도 좋고 네. 하지만 이제 또 새로운 걸 이제 술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저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웰빙 바람이 막 불었어요.
이제 우리 이제 IMF 끝나고 멜빈반에 불었을 때 우리 몸에 좋은 게 뭘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검은 콩이 좀 그 당시에 이렇게 보니까 얼핏 보니까 뭐 좀 고소한 맛도 있고 이게 기능성이 좋다고. 맞아요. 블랙푸드 중에 대표적인 식품에도 좋다 여러 가지로 좋다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만들어서 이용해서 술 만들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하게 됐죠. 그래서 개발되니까 이제 검은 콩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이제 블랙푸드에서 검은 깨도 갈아놓고 검은 쌀도 넣고 막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또 맛이 좋아요 새롭게. 그래서 그거 갖다 개발해서 특허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술은 이제 기능성하고 기호성이 같이 있어서 특히 고소한 맛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막걸리에 좀 거부감이라든가 처음 접하시는 젊은층, 여성층에 좀 인기가 높아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외국에 수출도 하고 계실 텐데 이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실 것 같거든요. 예, 뭐 한 10년 전에 이제 일본에 그 막걸리 열풍이 많이 불었을 때 네. 그때는 이제 저희 이제 제천 공장이 좀 현대식 공장이 있는데 거기서 일본에 이제 동경하고 오사카 지방에 많이 수출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발음시켜서 좀 끊어져서 이제 호주에 조금 했었고 이제 지금 또 미국 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을 지금 개척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좋은 결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찾아가서 뭐 막걸리 만드는 체험도 또 하시고 맛도 보시고 이런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인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2013년도에 그 당시 그 농식품부 장관이신 그 이동필 장관님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이제 농촌경제연구원장 출신인데 네. 그분이 이제 그전 연구원 시절부터 전통주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통주에 관해서 책도 내시고 그런 분이어서 이분이 이제 그 항상 장관 되시 전부터 아쉬웠던 게 프랑스에는 이제 와이너리라고 네. 포도 맛있고 양조장이 같이 있잖아요. 그쵸. 보르도 지방에 수천 개가 있잖아요. 일본도 오래된 걔네 그쪽의 그 전통주에 그 사케가 있고 사케 양조장들이 많은데 네. 다 그냥 와이너리 투어, 사케 투어가 다 그냥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세계 최대의 그 관광대국인데 관광대국에 된 밑바탕에 그런 와이너리 그 투어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와이너리 투어, 사케 투어 했는데 우리나라도 막걸리라는 좋은 술이 있고 그리고 오래된 양장도 있는데 막걸리 투어 이런 게 없을까 고민하시고 좀 아쉬웠대요. 그래서 이분이 장관 되시자 마시자 이제 이걸 이제 이 사업을 이제 내려보내서 공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공모를 해서 그 대한양장의 오래된 역사성 그리고 단양의 그런 관광 자원 이제 그런 게 많이 점수를 받아서 제1호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원도 받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옛날 그 오래된 80년 이상 된 양장 건물을 속에 리모델링해서 양장 옆에다 새로 짓고 거기다가 이제 체험장하고 박물관도 이렇게 만들게 돼서 이제 뭐 견학객이라든가 체험객들을 많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뭐 지금까지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셨을 텐데 그 체험을 하고 난 관광객분들의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반응은 뭐 다양합니다. 그 체험객들이 주위에 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현장 체험학습도 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 전문 여행사하고 어우러져서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 또 체험도 하고, 그리고 국내 뭐 회사 단체라든가 뭐 또 개인 또 많이 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렇군요. 네. 이제 지금까지 이제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양조장에서 또 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이 전통주를 알리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기울이고 계시는데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제도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아쉬운 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보다 여러 가지 뭐 주류 쪽이라든가 여러 쪽의 그 선진국인 네. 일본, 미국, 프랑스 이쪽 나라에 이제 제가 그쪽 여행하면 꼭 이제 그쪽에 유서 깊고 유명한 양장을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 와이너리라든가 일본의 오래된 그 사케 양조장, 미국의 그 나파밸리 이런 양장 꼭 찾아가 보는데 너무 아쉬운 게 네. 그쪽에서 일본 같은 경우 가보면은 다 그냥 100몇십 년 된 뭐 프랑스들한테 뭐 200년 이상 된 양장을 그대로
기본이 100년이군요. 예, 그대로 그냥 거기서 그대로 만들고 있어요. 그대로 만들어요. 그대로 만들고 옛날 걸 그대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되게 외국 관광객들한테 그거 가지고 자랑스럽게 공개를 하고 자랑스럽게 거기서 술 만들고 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 뭐 양장하는데 뭐 이게 뭐 150년 된 양장 그대로라고 그러면서 벽에는 흑벽인데 그대로 쓰고 있어요. 흑벽을.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제 최근에 시약처에서도 이제 이런 거 양장 쪽에서 관여하게 돼가지고 네. 그런 쪽으로도 이제 못하게 됐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거 갖다 전통을 좀 약간 등한시하는 게 있나 그런 거에 좀 전통이 있기가 좀 힘들어진.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같은 이제 업을 종사하다 보니까 네. 뭐 오래된 양장도 좀 알고 있는데 안동 지방에는 이제 오래된 역사성을 갖고 있으니까 네. 그 오래된 양장도 좀 있습니다. 그 시골에 가 보면. 네. 그러니까 뭐 200년 된 그 한옥에 그대로 양장만 하는데 이렇게 그런 데도 있는데 작년에 가 보니까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 보니 그래서 이제 거기 찾아서 네. 이제 말씀 나눠 보니까 뭐 이 시설로 도저히 뭐 못하게 한다고 새로 이제 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하라고 했군요. 개선하러 하는데 뭐 200년 된 가구 갖다 개선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개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다고 또 그 시골 양주장들이 뭐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새로 투자할 수도 없고. 그렇죠. 금전적으로 여유돼 있는 것도 아니고. 장사 잘 되면 또 투자도 하고 하는데 장사가 안 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문을 닫아서 그런 유서 깊은 양주장들이 문을 닫고 한 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진짜 그 200년 된 양조장이 문을 닫았다는 건 뭔가 진짜 우리의 전통을 하나 잃었다는 느낌이 그렇죠. 네,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들기도 많이 드셨을 그래서 것 같아요.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양장도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데 우리는 좀 아쉽습니다. 약간 그런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의 노고와 이런 마음 덕분에 이제 양조장이 또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100년을 한결같은 맛, 이런 맛을 또 이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노력을 좀 기울이고 계시나요? 뭐 다양하게 이제 그런 개발도 해야 됐고 저희 양장 모토가 이제 전통을 이으면서 네. 오늘의 맡깁니다. 그래서 꼭 뭐 옛날 것만 그대로 하면은 또 우리 입맛도 사실은 많이 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그렇게 우리 입맛에 맞게도 좀 더욱더 개발할 필요도 있고 다양한 상품도 어필할 수 있게 너무 옛날 것만 고집하면 안 되고 다양한 또 상품도 현대인의 입맛에 맞게 해야 되고 변신도 해야죠 같이. 네. 그래서 전통을 이으면서 또 변신도 해야 되고 하니까 힘듭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꿈꾸는 그런 양조장의 모습도 있을 거고요. 또 갖고 계신 계획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뭐 비즈니스에는 그렇게 소질이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뭐 사업을 크게 해서 뭐 매출을 많이 크게 해서 뭐 기업을 많이 키우겠다 이런 것보다도 좀 문화가 있고 그렇게 이제 보다 좀 이제 고객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양장이 되자 그런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술도 더욱더 이게 잘 만들어냈고 두 번째는 이제 체험 쪽도 교육도 자연스럽게 이제 더 이렇게 강화해서 잘하면은 이제 더욱더 사랑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대강 양조장 조재고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100년을 이어오는 막걸리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대대로 내려온 전통 방식을 이렇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을 끈끈하게 이어왔고 또 더 나아가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우리의 전통주인 막걸리가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애환을 달래주는 술로 명맥을 이어나가길 바라봅니다. 피플앤이슈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